김민재가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우며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습니다. 복수의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았던 김민재는 자신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에 가장 적합한 팀이라 판단한 바이에른 뮌헨을 새로운 둥지로 택했습니다. 뮌헨 구단은 18일 웹사이트에서 김민재 이적을 위해 이탈리아 나폴리와 협상을 끝냈다면서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2028년까지 5년 동안 뛴다고 밝혔습니다. 등번호는 나폴리 시절과 같은 3번입니다. 뮌헨은 자세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 연봉은 1,200만 유로, 한화 약 172억 원 수준입니다. 뮌헨은 나폴리에서 김민재를 데려오기 위해 이적료로 5천만 유로, 한화 약 715억 원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재 이적료가 아시아 1위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아시아 선수 이적료 1위부터 3위를 모두 한국 선수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3위는 최근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으로 2,200만 유로입니다. 또한 김민재는 지난 3월 시장 가치가 5천만 유로로 평가됐다가 6월 6천만 유로로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나폴리에 합류할 당시만 해도 2,500만 유로였지만 실력을 인증하며 1년 만에 몸값이 2.4배 대폭 상승했습니다.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5천만 유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민재를 데려가기 위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PSG, 뮌헨 등이 각축전을 벌였지만 김민재는 뮌헨을 선택했습니다. 김민재와 손흥민의 몸값은 아시아에서는 넘볼 수 있는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축구 매체 스코어 90는 14일 각 대륙별로 제일 몸값이 높은 선수 TOP5를 분류해 공개했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1위부터 5위까지는 한국과 일본 선수들로만 채워졌습니다. 현재 1위는 김민재이고 손흥민이 오랫동안 차지하던 아시아 몸값 1위의 역사는 지난 6월 중순 김민재가 올라가며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6월 손흥민은 6천만 유로 한화 약 857억 원에서 5천만 유로 한화 약 714억 원로 몸값이 또 한 번 소폭 하락했습니다. 손흥민은 하락했지만 김민재는 이번에도 상승했습니다. 1년 전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 있을 때만 해도 몸값은 1,400만 유로 한화 약 2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김민재는 나폴리 이적 후 최고의 실력을 입증하며 세계 최고 수비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김민재는 1시즌 동안의 활약을 인정받아 세리에 올해의 팀과 리그 베스트 수비수를 동시에 수상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1,400만 유로였던 몸값은 이제 6천만 유로까지 상승했습니다. 1년 동안 이와 같은 성장세를 보여준 수비수는 전 세계에서 김민재가 유일합니다. 김민재는 아시아 몸값 1위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3위는 2022-23 시즌 브라이튼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미토마 카오루였습니다. 미토마는 3,200만 유로 한화 약 457억 원로 평가됐습니다. 4위는 현재 소속팀이 따로 없는 카마다 다이치였습니다. 카마다는 2,700만 유로 한화 약 385억 원의 몸값을 자랑합니다. 5위는 이강인과 절친한 사이인 쿠보 타케후사로 2,500만 유로 한화 약 357억 원이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선수 2명을 합쳐도 김민재한테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토마, 카마다, 쿠보의 몸값을 다 더해도 손흥민과 김민재를 더한 값보다도 낮았습니다. 이미 김민재와 손흥민의 몸값은 아시아에서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유럽과 남아메리카만 아니라면 충분히 TOP5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김민재의 연봉은 스타들이 즐비한 바이에른 뮌헨 내에서도 상위권으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높은 연봉은 아니었습니다. 유럽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재는 차기 행선지의 우선순위로 매 시즌 리그 우승을 다툴 수 있는 정상급 클럽을 잡았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 입단하며 팀을 33년 만에 이탈리아 세리에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더불어 생애 첫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했습니다. 김민재는 빅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출전 경험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11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정상에 오를 정도로 독일 내에서는 적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단 최고의 성과로 꼽힐 수 있는 트래블을 2차례 달성하는 등
유럽 전체를 통틀어도 명문으로 꼽힙니다. 김민재는 독일에서 매 시즌 우승과 함께 유럽 정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단순히 팀만 좋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김민재는 충분한 출전 시간 확보를 원했고 아무리 명문팀이어도 자신이 뛸 자리가 없다면 고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투엘 감독은 김민재 측과 직접 통화를 통해 선수의 필요성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특히 과거 투엘 감독이 박주호와 구자철을 지도한 경험이 있어 한국 선수들에 대해 신뢰가 높다는 점도 김민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김민재의 미넨 데뷔전은 이달 말 일본 투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넨은 오는 26일 일본에서 맨체스터 시티, 29일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상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저 녀석한테 정말 77억엔의 가치가 있는 거야? 같은 아시아 사람으로 응원하고 싶다.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이 선수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건 일본에겐 여전히 위협이야. 수비 강화를 원했던 바이에른에 김민재가 합류하게 되고 이타쿠라가 타폴리로 들어간 것에도 인연을 느끼게 되네. 일본과 한국이 공백을 메우는 걸 보면 아시아의 수준이 꽤 높아졌구나 하고 느낍니다. 5년 계약에 이정료 77억엔의 가치가 과연 있을까? 난 낭비라고 생각해. 더 열심히 하는 젊은 사람에게 돈을 써주는 편이 좋았을 텐데. 나도 한국이 싫고 한국인의 성질을 매우 싫어하지만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 김민재라는 축구선수의 능력을 부당하게 낮게 본다니요. 그건 한국인들이 일본인 선수에게 대하는 행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세리에 최우수 수비수이자 빠르고 강한 아주 좋은 선수예요. 능력적으로 이정료 77억은 타당하고 부상도 적으니 추가 영입을 경계해 5년 계약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불과 1년 만에 베스트 11 고액의 이정료로 바이에른에 간 건데 뭐라는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더라도 어른이라면 제대로 인정하도록 합시다. 한 시즌만 보고 낸 평가니까 지난 시즌의 활약만으로 평가하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뜻이 아닐까.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리 선수가 되었는데도 아직 이적 행선지가 정해지지 않은 카마타를 볼수록 일본은 더 아쉽게 느껴지네. 나카지마 이정료는 흑역사잖아. 제발 부탁인데 비교하지 마. 창피하니까. 뭐 유럽에서 통하진 않겠죠. 벌써부터 중동 근처로 렌트된다거나 스탠드 관전이나 할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